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의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인,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해서 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겠죠. 두 번째, 손으로 해결한다.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3분의 1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5분의 1이 안 되는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릇한 기분이 되는 만화를 읽는다. 약 5분의 1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약 10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외의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되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 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욕구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의 심리.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얼핏 생각해선 잘 이해되지 않는 고민일 수 있겠다.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사랑 이 없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흔히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 남자에게 그리 끌리지 않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 말이다. 실제로 선자리를 통해 배우자감을 만나는 여자들이 부닥치게 되는 흔한 고민 중 하나인 것 같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싹튼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매의 특성상 결혼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매를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기 전에 흐지부지 끝나게 되지 쉽고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향한 급행열차가 될 수도 있다. 첫눈에 상대에게 끌리고 상대도 내게 끌려 서로가 마음에 맞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래서 조건을 보고 배우자감을 만나는 중매의 특성상 스펙이 맞으니 만남을 지속하다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 결국 결혼 결정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사랑이라는 제1조건을 버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의 심리는 무엇일까? 사랑에 죽고 살며 사랑의 순정을 바치던 그녀들은 어디에 갔는가? 대체 왜 단 한 번의 가슴 떨림도 생기지 않는 남자와 평생 함께 살겠다 결심하게 되는 걸까? 남성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본인이 결혼에 아무리 초연하고 쿨하다 하더라도 왜 결혼 안 해? 결혼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을 수백 번쯤 받다 보면 이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평범하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소수에 속하는 그들을 이상하다 칭하며 압박을 가한다. 대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에 관대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는 미혼자, 기혼자, 비혼자, 싱글맘, 독신자 등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혼자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다. 우리들은 남의 삶에 대해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수를 따르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잠재해 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은 여성이 20대 후반 즈음 시작되어서 한 살씩 더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이런 압박 속에서 29이 되면 여자 스스로 내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30이 되면 30대가 되면 자기 삶이 피폐해지거나 총체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실 30대의 삶이 그리 크게 변하는 것은 없는데도 나쁜 남편 만나 맘고생하며 사는 기혼의 삶이나 이혼녀의 살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만 찾는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이렇게 나이 들수록 형편없는 남자한테 도매가의 세일까지 해서 팔려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영영 결혼 못하고 말년에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한다. 아, 끔찍하다. 역시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임자 없는 문 여성들은 소수자를 용서 못하는 현실에 등 떠밀려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곤 한다. 가입비 수백만 원을 내고 소등급 매기듯 학벌, 직업, 연봉, 집안, 재산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긴 후 남성들의 프로필을 받다 보면 자존감은 더 내려간다. 그래, 나 별로구나. 왜 좀 더 어릴 때 여우같이 좋은 남자 꿰차지 못했을까? 이런 나를 좋아해 줄 남자가 있을까?
중매쟁이는 기왕이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만나게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결혼하면 뭘지? 차? 병원?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며 노골적인 제안도 한다. 진열대의 상품이 되어 자신의 하자와 가치 없음을 몸으로 느끼고 보면 이제 누구든 나를 데려가 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정신적 가치인 사랑이 별로 낄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조건을 맞추어 한 번 만남에 수십만 원 내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어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내적 압박과 결혼은 사랑보다 조건이다 세뇌시키는 사회적 압박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과연 뭘 기준으로 남편감을 골라야 하는 걸까?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 호소하는 결혼 선배 언니들의 조언은 더욱 더 여자를 흔든다. 남자 뭐 별거 있니? 살아보면 다 똑같아. 무엇보다 능력이야 능력. 살아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게 제일 힘들다 사랑.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남자가 조건이 괜찮으면 끌리지 않는데도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자가 자상하고 자신을 좋아해주며 결혼하자 조르면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남자와 살면 사랑받으면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남자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단 하나 부족한 게 끌림.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길까? 이런 고민 말이다. 사실 옛날 옛적 상대의 얼굴도 모른 채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기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곤 했으니 결혼은 사랑이 필수여야 행복하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 조언해주고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공허하다면서 조건 때문에 헤어졌던 옛 애인에 대한 그리움에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이 결혼 무를 수 있다면 무르고 싶다면서 사랑 없이 시작했어도 세월이 가며 정이 쌓여 잘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으니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의 결혼이 고민된다면 한 발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다. 내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두려운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결혼을 고려하는 건 아닌지, 결혼을 막연한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각일 테니 말이다. 결혼은 또다시 당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될 것이고 싱글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부부에는 전우애라고 하지 않는가.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의 고난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부부는 전우와 같은 그런 사이더라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괜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밤꽃 향기가 나는 그 액체 그 실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 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 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릴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 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민은 약 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극옷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 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욕을 한 후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 맛이 나고 매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 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 3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령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물질이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여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접이불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8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 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 행동의 연구 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9번째, 정자의 생존 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0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옅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11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이란 확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15%가 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 수는 1ml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안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안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 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 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의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 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 할 수 있는 팁.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년 노년의 부부관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사람은 100살까지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스 박사라는 사람은 80 넘어서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포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100세까지 80이 넘어서까지도 성생활은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80세, 90세 길게는 100살까지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라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댓글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내 나이는 60대 중반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읽는 순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여러분 60대가 노인인가요?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든지 젊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벌써 포기하고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적인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고, 그리고 혈액이 유입되면서 주요 부위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요 부위가 커진다는 건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세워주셔야 합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야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세우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실천하시고 꼭 챙기셔야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 음식,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진 음식이나 밖에서 파는 음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불리죠. 한 가지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적게 드셔야 됩니다. 소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간헐적 단식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는 것은 정말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정력도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하지. 근데 양파 중에서도 적색 양파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먹기도 너무 쉽습니다. 마트 가서 사다가 그냥 쪄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질 좋은 단백질도 꼭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아니면 손바닥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고기 양을 날마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력에 좋은 이 음식들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정력에 좋은 습관.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 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 다 아시지요? 맨발 걷기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걷는 것 말고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자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건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적인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 왕성해지고 정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귀를 자꾸 잡아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를 습관적으로 잡아당기면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 다룬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던가요? 발바닥을 힘껏 때려줬습니다. 발바닥에는 바로 정력을 증강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그렇게 발바닥을 때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TV나 핸드폰을 보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앉아 계시면 80세, 90세에 문제없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성생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다고요? 부러운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클 건데요. 4050대에 집중돼 있는 육아 스트레스, 사회적인 책임이나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성생활을 방해하곤 합니다. 너무 이른 결론을 내지 말자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적으로는 10세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더 자신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성행위보다는 성관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성행위를 스스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설익은 열정보다 중년에 축적된 경험과 여유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쯤이면 누가 모르냐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냐고 하는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꼴 성생활도 문을 닫는다는 이런 공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을 다 쓰고 와서 집에서 쓸 힘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생식기를 주관하고 원기를 재생하는 신장의 정렬 양기 즉 스태미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라든가 갱년기 증상 등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증상들이고 또 도리어 성생활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시면 전립선 질환이나 지리축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부부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폐경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뿐더러 부부관계에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중년의 경우 주 1회 정도를 또는 열흘에 한 번 이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질적인 면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